하늘을 나는 택시, 이른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대가 진짜 온다고들 하죠. 네, 기대가 많죠. 근데요, 이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분야에서 사실상 승자가 거의 정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벌써요? 네,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자료가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 에어 모빌리티 시장의 독주라는 분석 기사입니다. 흥미로운 제목이네요. 조비의 독주라. 자, 그럼 이 주장을 한번 파헤쳐보죠.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경쟁사들을 제치고 조비가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위치에 올라섰다는 건지. 네, 그 점이 궁금하죠. 그리고 이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기 시장의 경쟁은 그럼 정말 끝난 건가? 당신을 위해 핵심만 딱 뽑아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뭐랄까 장밋빛 전망이 엄청났잖아요. 수십 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막 미래 모빌리티 주역이 되겠다 이러면서 뛰어들었죠. 맞아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현실의 벽, 이게 생각보다 꽤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금난도 있고 또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이 지연된다. 그러니까 이게 비행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절차인데 이게 늦어진다는 거죠. 네, 그 인증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거기다 구조조정까지. 대부분 기업들이 상당히 고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한때 굉장히 유망주로 꼽혔던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주저앉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독일의 릴리움 있잖아요. 거기는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2025년 초에는 뭐 거의 폐업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개발이 거의 멈춘 상태라고 분석이 됩니다. 개발이 멈췄다고요? 어휴. 네. 그리고 같은 독일의 볼로컵터 역시 자금난 때문에 독일 법인이 파산 신청을 했고요. 지금 뭐 인수협상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 기체 인증 일정은 완전히 멈춘 상태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그냥 날개가 꺾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미국 쪽은 좀 나은가요? 아처 같은 회사는요? 아처도 뭐 비교적 낮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소송 문제라던가 또 FAA의 인증 지연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불확실성이 꽤 크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원래 2025년 상용화 목표였는데 지금으로서는 2026년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네요. 그럼 현대차 슈퍼널은 어떻습니까? 거긴 자금력은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자금력은 분명히 있는데 슈퍼널조차도 최근에 미국 인력을 한 10% 정도 줄였고요. 그래요? 네, 시험 비행은 2026년, 상용화는 빨라야 2027년, 2028년 정도로 예상되면서 이것도 좀 늦춰졌어요. 결국 이게 자금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도 경쟁에서 조비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결국 속도가 문제군요. 자금만으로는 안 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조비의 독주가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비는 경쟁사들이 이렇게 주춤하고 휘청이는 동안에 기술, 정책, 그리고 자금, 이 모든 면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그런 위치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요? 네, 현재 유일하게 실제 승객을 태우고 시험 비행에 성공한 곳이 조비고요. 승객 탑승 비행.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FAA 인증 절차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게 거의 지배적인 튼가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규제 문턱을 넘는 속도까지도 제일 빠르다는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그런데 단순히 기술이나 자금 우위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 분석 기사에서는 정책적 지원, 이걸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정책적 지원이요? 그게 어떻게 작용하나요? 예를 들면 전 FAA 수장이었고 오하이오 주지사까지 지낸 존 허스테드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오하이오를 EVTOL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직접 제도 정비라던가 인프라 구축을 막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조비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거죠. 특정 주 차원에서 밀어주는 거군요. 네, 그뿐만 아니라 현 부통령이죠. 벤스까지 연방 차원에서 조비를 지원하면서 FAA 같은 관련 기관들하고의 소통을 직접 돕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통령까지요?
이건 뭐 거의 국가적인 지원인데요. 그렇죠. 분석가들은 이게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서 조비가 그냥 미국 정부의 차세대 항공 전략 파트너로 아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뭐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라 거의 국가 대항전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시장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조비의 독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그게 뭘까요? 이 분석의 핵심 결론은 아마 이걸 겁니다. 이 eVTOL 시장은 기술력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고 정책적인 지원 확보 그리고 FAA 인증이라는 규제 속도전 이게 결국 승패를 가른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조비는 이 기술 자금, 정책 지원이라는 삼박자를 지금 다 갖추면서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서 미국 항공 전략의 거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예요. 핵심 플레이어. 네, 경쟁사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이에 사실상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조비가 바꾸면서 독주 체제를 완전히 굳혔다 이런 분석인 거고요.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eVTOL 시장 경쟁이 어쩌면 이미 끝난 것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다. 그렇죠. 이건 곧 당신이 미래에 이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하늘을 나는 택시 시장, 그 초기 시장의 승자가 거의 결정되었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오늘은 조비 에비에이션이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에어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기술력, 자금력은 물론이고 아주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라는 날개까지 달았다는 그런 분석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석대로라면 우리는 정말 이미 승자가 상당 부분 결정된 그런 레이스를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차세대 교통 시스템의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한 기업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처럼 정부의 아주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특정 기업이 이 새로운 교통 시스템의 초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이라든지 혁신, 그리고 결국엔 승객인 당신의 선택권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